이번에 박 대령이 그 체면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장면에서 특히 이제 그랬습니까? 순직 해병에 대한 그 시신을 보는 장면을 시신. 떠올리니까 굉장히 네. 괴로워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자기가 억울했던 것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했고, 그리고는 진술이 끝나고는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대성통곡 소리가 나더니 막 그 여자 목소리로 뭐 죽여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방에서 일어나 하고 예. 이제 봤더니 아니에요. 그 상담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30분 이상을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나오더니 이제 박 단장이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얹혔던 것이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많이 눈물을 흘지는 상상도 못했다. 근데 여자 목소리는 뭐죠? 그 이제 같이 상담하시는 분이 아. 상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분 목소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표현해라. 아, 삭히지 말고. 예. 그러니까 미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참았던 그게 터진 거죠. 역할극처럼. 아, 그러면서, 쌓인 울분과 분노.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그 시간이 상당히 이제 있었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렸죠.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박 단장님뿐만 아니라 생존 해병들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자기들의 그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그 상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보내셨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직 해병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내 보내라 이제 그래야 편해진다. 그래서 자기도 박 단장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그 순직 해병과 어떤 일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 이제 뭐 말하자면 굿 같은 거 하면 내보내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네. 구세 원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한 게 있네요. 비슷한데 그 이제 저도 가까이서 이제 저도 체면 진술을 여러 번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도. 네, 그래서 예.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본인의 무의식 속에는 있는데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이 체면 조사를 하면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까지 같이 나오니까 훨씬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끊김이 없이. 예. 그러니까 제가 꼭 해보자고 권했던 건데 이번에 보면서는 특히나 이제 이분이 이제 박 단장님이 이런 굉장히 엄청난 일에 이제 관여돼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전날부터 저한테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꼼꼼히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일이 날짜 순서별로 이렇게 코멘트하고 감정이 드러나면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정 죽이고 본 것만 얘기하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막 자기가 그 장면에서 분노했던 게 나오니까 분노 죽이세요.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기억 중에 그 팩트만 골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내가 그게 참 우연인데 저는 원래 했던 곳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잘못 간 거예요. 그 밑에를 보고 제가 전화를 했나 봐요. 원래 제가 한 6, 7년 전에 했던 그곳에 전화를 했던 건데 제가 인터넷상에 그 밑에 번호를 착각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끊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인연 아니냐.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착각도 있으니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레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 가슴의 응어리를 좀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박 대령이 지금 외관상 이렇게 외모로 보면 상당히 이제 강인한 인상이고 국민들한테도 그죠?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지금 상당히 진짜 전형적인 군인상이잖아요, 무인상. 네. 이런 사람이 또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겠죠. 얼마나 그게 이제 본인도 힘들으면. 그게 저도 보면서 중년의 무게감이죠. 가정과 조직을 떠안는 어떤 조직의 수장, 가정의 가장, 그 사람들이 짐지고 있는 말 못하는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중이 엄청났었던 거겠죠. 이번 일도 사실 이렇게 휘말리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른 채 휘말리는데 왜 당신은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수장인데
누구한테 그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자책감이 들겠죠.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영악하지 못했어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더라고요. 왜 영악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런 자책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영악하지 못했을까? 그런 좀 후회와 자책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주변의 그 파장. 또 당장 지금 해병대 사령관도 힘들어졌죠. 해병대 식구들 전부가 다 힘들어졌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힘들죠. 사람들이 예. 힘들어졌죠. 이번에 수사기록 목록을 보니까 세상에 해병대 사령관 4번을 조사받았어요. 그 다음에 공보 정훈실장 3번을 받았어요. 비서실장 3번을 받았어요. 나머지도 2번 이상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다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불려와서 그게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한 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러겠죠. 검찰단에서 예. 불렀을 때는 뭔가 추궁하고 싶고 뭐 못마땅하니까 불렀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정종범 부사령관 같은 경우가 그 국회에서 그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한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날 득달같이 검찰단에서 불러도 또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아마 번복하는 진술이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증거를 다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록 목록만 받아봤는데 정종범 사단 부사령관 같은 경우 8월 4일 날 진술 조서를 했습니다. 진술서도 아니에요. 진술 조서. 자세하게 묻고 답하는 형태의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9월 6일 날 이제 국회에서 장관이 5가지 지시를 내린 것이 이제 폭로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정종범 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서 장관의 말과 법무관리관의 설명을 혼동해 가지고 모두 다를 장관의 네, 지시사항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오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대로 이제 다음날 조서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9월 7일 날 조사를 받기 전에 9월 6일 날 전날인지 그날인지 미리 진술서도 보내놓더라고 이메일로 군검사한테. 그건 뭐냐? 8월 4일 날 얘기한 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야라고 미리 알리고 그대로 다시 조사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이건 정말 그야말로 뭐 회의 압박 아니고서야 일어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내가 장관의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설명을 혼동했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임의성이 보장된 별도의 조사에서 새롭게 얘기를 해야지. 누군가로부터 이제 취조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미 언론에 나왔어 그렇게. 그리고 나서 검찰단이 부르면 검찰단에 가서는 또 사실은 A라고 얘기했고 압박을 받아서 B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A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이게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장관의 국회 답변과 이제 상치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구속영장에도 사실은 그렇게 네.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소장에도 그게 반영이 되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장관은 또 그런 얘기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사령관이 뭐 잘못 착각했다. 법무관리관 말을 네. 뭐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장관이 말하는처럼 옮겼다는 건데 사실 해병대 부사령관이 계급이 뭐죠? 소장이죠. 소장이면 뭐 소장식 되는 분이 그렇게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말을 혼동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할지. 그리고 저는 예. 혼동하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또 엄밀히 따지면 그게 그것이.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의 예, 참모인데 맞아요. 예, 다른 자리에 예, 있었다면 예. 말이 되죠. 국방부 장관 만나서 A라고 했는데 또 법무관리관 만나더니 BCD다. 그래서 ABCD라고 했다면 그거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장관이 임석하고 네. 있는 상태에서 A 그리고 여기는 BCD 그래서 내가 다 합해서 ABCD라고 했는데 이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뭐 장관이 말도 안 되는 굳이 얘기죠. 뭐 하여간 그 발언을 안 했다고 네. 하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그 같은 계통이고 장관의 법률 참모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설사 저거 하더라도 그런 거 없고 지금 정황으로 보면 뭐 맞는 것 같죠. 자.